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드리는 수학생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8단어란 책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지은이는 박웅현님께서 지으셨고요. 우선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두 책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우선 사피엔스, 어떤 인류 역사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을 파헤쳐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관점이 더 확장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쓸모란 책인데요. 이건 최태성님께서 지으신 책이고,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용을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집중력 높게 잘 풀어주신 책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사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내용보다도 그 안에 있는 어떤 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를 소개해 드리면요, 이분이 이젠 박웅현 님이시고요.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시고 뉴욕대학교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석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제일기획에서 광고 일을 시작해 지금은 TBWA 코리아에서 크리에이티브 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인문학적인 감수성과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광고 철학으로 하여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람을 향합니다, 생각이 에너지다, 진심이 짓는다 등 카피를 쓰셨고요. 저서로는 책은 도끼다, 다시 책은 도끼다, 8단어,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안녕 돈키호테, 공저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저자의 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책 이야기와 더불어 삶에 대한 태도, 방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좀 더 올바른 시각으로 삶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독서한 이유도 바로 이런 올바른 어떤 시각과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독서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8개의 키워드로 이제 이 책은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존, 본질, 고전, 그 다음에 현재, 권위, 소통, 인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이 좋아하시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란 말인데요. 저도 이 뜻을 알고 굉장히 제 삶에서 추구하는 어떤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도노란 뜻은요, 갑작스럽게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점수는요, 점차적으로 수행해 가다 라는 부분인데요. 내가 갑자기 깨달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에 모든 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수행해 가는 이런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말을 제 어떤 인생 키워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강을 살펴봤는데요. 1강은 자존이라는 내용이고요. 자존이고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 저자가 하는 대답은요, 자존인데요. 자존의 뜻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고요. 자존이 있는 사람은 풀빵을 구워도 행복하고, 자존이 없는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자살할 수 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어떤 뉴스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면 꼭 돈이 많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거랑은, 돈과 자존감은 전혀 관계가 없고 비례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중요한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하고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메멘토 모리라는 건 로마 시대의 전쟁을 승리하고 승리에 너무 도취되어 있을 때 귀에 대고 얘기를 했대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생각하라. 이런 겸손에 대한 생각인 것 같고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운명이든 간에 그 운명에 대해서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운명이 안 좋다 이런 어떤 선입견, 어떤 안 좋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지 말고
현재 내 처해진, 나한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 내가 처한 너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죽는 건 누구나 평등하게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저자는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운명이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이 자세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밑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자존감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우리의 교육인데요.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준점이 나가 아닌 엄마, 친구의 아들과 딸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남과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건데 이 다름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생긴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깨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고, 저희 세운더 선배님들도 자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다름을 인정하는, 저 포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미국의 교육의 어떤 핵심 내용은요, 너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다, 이걸 끌어내겠다라는 교육의 철학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너희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교육 철학이 다른 부분이죠. 또 이승민 선배님께서 예전에 유대인 교육의 어떤 철학과 우리나라 교육의 철학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라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신의 길을 무시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인생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기준점을 나의 안에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우리에겐 오직 각자의 점과 각자의 별이 있을 뿐입니다. Be yourself로 자존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e yourself는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내용이 2강인데요. 본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저한테 자문을 해봤죠. 이제 내가 이학주란 사람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명언이 있는데요.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라고 해서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에르메스라는 어떤 그 명품 회사의 어떤 철학인데요. 이 내용에서 이제 예를 든 게, 성공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을 이 저자가 뽑아놓은 게 콘텐츠의 힘이라는 거죠. 어떤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그 콘텐츠 자체에 어떤 본질적인 힘이 있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그 유튜브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판결이 되고, 예로 들고 있는 게 싸이죠. 싸이의 강남스타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분에 다닌 회사의 슬로건이 아이디어 퍼스트 미디어 팔로우라고 해서 아이디어가 먼저이고 매체는 그 다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요리로 비유하자면 재료가 좋으면 재료가 먼저지 요리 도구가 먼저, 요리 도구는 그 다음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본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콘텐츠의 힘이며, 다른 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진정성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그다음에 사람의 웃음, 이런 부분을 건드릴 수 있고 자극할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컨텐츠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분의 이 저자의 본질을 찾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수영을 배우면서 상위반으로 계속 못 올라갔대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상위반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영을 배우는 본질을 땀 흘리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고 다른 것뿐이 다름이 있는 거지 틀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존감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PPT의 본질은 할 말 하는 것이다.
이분이 이제 어떤 무대 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PPT 할 때 굉장히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PPT의 본질을 찾았다는 거죠. 공부의 본질도 마찬가지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취업 준비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공부의 본질을 위한 고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했다는 자기만의 독특한 철학과 굉장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욕심이 어떤 용기와 그 길을 가겠다는 고집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분은 대단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 다음에 본질을 발견하려는 노력과 본질이 아니면 버릴 줄 아는 용기, 자기를 믿는 고집, 그래야만이 단 하나뿐인 나를 세울 수 있다, 자아를 세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걸 참 지키고 산다는 게 우선 세우는 것부터가 본질을 발견하는 것부터가 이제 어렵지만 이게 발견하더라도 이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계속 일관성 있게 간다는 부분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술의 궁극의 경지에서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다. 피카소 소의 그림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점점점 피카소의 소의 그림을 보면은 점점 단순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선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고 명료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돈을 따라가면 재미도 없고 재미를 따라가면 돈도 따라온다라고 이분의 어떤 돈에 대한 철학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돈은 결코 본질이 아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 읽으면서 이젠 깨달은 부분은 무엇이냐,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문자답을 해봤어요. 저는 이젠 최고의 아빠, 존경받는 남편,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생기를 주는 선생님이 저의 본질입니다. 현재 적용할 점은 꾸준히 독서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기라는 부분이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영상 하나 또 보여드리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본인의 본질을 찾으시고 그 본질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응원하고 바랄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